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1대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그리고 지역시 의원까지 거리 유세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공식 선거운동이 일주일을 넘어선 가운데 대선 유세에 한창인 부천 정치권 모습을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출근길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 1호선 송내역. 부천 지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열띤 유세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을 김기표 의원은 장갑에 적힌 후보자 기호를 내보이며 적극적 유세에 나섰습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제를 살릴 유일한 선택지라며 지지를 당부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옆에서 정말 일해보니까 정말 유능하고 창의적인 정치인입니다. 지금 3년 동안 망가진 경제, 3년 동안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유일한 후보이고 유일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천 지역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출근길 인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내경 부천시 의원은 같은 시각 지하철 7호선 춘희역에서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정직과 청렴을 앞세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 유권자에게 성과로 보답할 것이라며 자신합니다. 정직하고 비리가 없고 일로서 여러분들께 다시 보답할 수 있는 후보가 김문수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버릴 줄 아는 그런 김문수에게 여러분들이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에게 인사하는 더불어민주당 부천병 이건태 의원. 이재명 후보의 지역 맞춤형 공약을 거론했습니다. 대선 공약 가운데 철도 신설과 원도심 정비 등 부천 지역에 특화된 공약을 강조하며 이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인선 때문에 시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거고요. 제2경인선이 개통이 돼서 광역교통난이 해소될 것입니다. 김복덕 국민의힘 부천갑 당협위원장은 유세차에 올랐습니다. 수도권 광역급 팽철도 추진 등 김문수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를 앞세우며 김 후보가 부천을 지나는 GTX 노선의 개통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위성도시의 핵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GTX 노선의 개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B노선, D노선, F노선을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내 집 연금 플러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지난 19일 대선 후보들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을 방문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한국 GM 부평공장에서 외투기업 먹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당별 유세전 분위기도 점차 달아오르는 시점. 대통령 선거까지는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초반 영호남 지역을 찾아 유권자를 만난 대선 후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도권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남미 유일 국가인 콜롬비아의 교원 20명을 초청해 AI 디지털 교육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7년부터 콜롬비아 교육부와 협력해 18년째 교원 초청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수는 인천 교사들이 직접 기획한 언플러그드 코딩과 AI 활용 프로그래밍 등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연수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참가자들은 인천 별빛초와 명신여고, 인천 AI 융합교육원, 인천 난정평화교육원 등을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 학생들과 소통하며 인천교육의 현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6일에는 도성훈 교육감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일거스 교육혁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가 군구를 대상으로 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평가에서 부평구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청백 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등 3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실적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는 지자체의 청렴성과 책임 강화를 목표로 행안부가 도입한 제도로 사후 적발 중심의 감사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수도권 지자체들은 지역 발전 핵심 현안들을 공약에 반영해달라며 각 정당 후보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주거와 교통, 경제 공약에 밀려 제외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첨단 산업 특화단지 조성, GTX-D2 등 노선 추가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도내 교육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한 분야 당면 현안들을 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후보들 공약에는 경기도의 요구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공장 설립과 개발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후보 모두 공약에 명시하지 않았고 판교 동탄 수원을 AI와 반도체, K콘텐츠 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하자는 안에 후보들은 지역 언급 없이 일반적인 IT,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거나 다루지 않았습니다. GTX도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GTX 확대를 공약했을 뿐 경기도가 요구한 GTX-D2 등 구체적 추가 노선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천시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수도권 매립지 4자 합의 이행,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인천형 천원주택 전국 확산 등 당면 현안들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 대부분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강화 남단과 평화도로 군사시설 이전 등 지역 특화 현안들도 공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결과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형 천원주택 확산 등 철도와 복지 일부 공약만 선택적으로 반영한 모습입니다. 지역의 그런 수건 사업이라든지 지역 중심 공약들이 약간 소외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후보들이 지역에 방문하거나 유세를 할 때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해주고 또 앞으로 어떻게 논의해 가자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후보가 있다면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지역사회는 지역별 핵심 현안들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환경 이슈와 지역 간 갈등 우려가 있는 현안들보다 주거와 교통, 경제 등 사회 관심 공약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은 0.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주 0.08% 상승에 이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전주 하락에서 보합으로 다소 올랐고 인천은 0.02% 하락으로 전주보다 0.0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이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락폭은 4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정보를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 4월 인천의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전월 마이너스 0.16%에서 마이너스 0.07%로 나타나 하락폭이 다소 축소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연수구 마이너스 0.35%, 서구 마이너스 0.14%, 계양구 마이너스 0.09%, 남동구 마이너스 0.08% 순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반면 미추홀구가 마이너스 0.01%에서 0.09%로 부평구 마이너스 0.01%에서 0.06%, 중구 마이너스 0.02%에서 0.05%로 하락에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인천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지난해 11월 마이너스 0.06%를 기록하며 하락세로 돌아선 뒤 지난해 12월 마이너스 0.27%, 올해 1월 마이너스 0.23%, 2월 마이너스 0.2%, 3월 마이너스 0.16%, 4월은 마이너스 0.07%로 6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량은 올해 2월 3,097건에서 3월 4,23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8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동구 832건, 부평구 629건, 미추홀구 566건, 연수구 518건, 계양구 401건 등의 순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낯설지 않은 요즘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미래 학교를 향한 경기도교육청의 청사진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세진 기자입니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장난감 블록을 조립합니다. 프로그램을 짜고 연습을 거치면서 춤추는 로봇을 완성합니다.
또 다른 교실에서는 직접 만든 블록 자동차로 경주를 합니다. 학생들은 하나의 놀이처럼 코딩과 인공지능을 이해합니다. 학년 5학년. 재밌어요? 네. 이거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구나. 시흥에 있는 이 초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이 운영 중인 디지털 선도학교입니다. AI 기반 수업이나 학생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학교와 대학, 지역 전문가가 협력한 공유학교 사례이기도 합니다. 시흥 능국초의 하이테크 코딩 탐험 공유학교는 교사와 대학 강사, 마을 강사가 함께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지역 균형을 고려해 타 학교 학생들과 함께 협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디지털 선도학교와 연구학교는 모두 300여 곳. 교육지원청 단위 선도지구도 2년 만에 12곳으로 늘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 온라인 학교, 하이러닝, 디지털 시민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특색을 살려 디지털 활용 역량이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된 요즘.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학교와 교육 현장도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서울시가 지역 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6월부터 10월까지 전수조사로 진행되며 도시 주택행정 분야 전문가를 투입해 강도 높게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지역 주택조합 운영 관리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더욱 체계화할 예정입니다. 인천 병원선의 노후화로 대체 건조돼 지난 2월 진수식을 한 건강 옹진호가 첫 순회 진료에 나섭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병원선 서비스가 제한됐던 백령과 대청면 주민을 대상으로 병원선 순회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기존 병원선인 인천 531호가 설령 25년으로 노후화돼 운항 안정성이 우려되면서 지난 2021년 신규 병원선 건조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병원선 건강 옹진호는 인천시와 옹진군이 126억 원을 투입해 지난 4월 건조했습니다. 규모는 길이 47.2m, 폭 8.4m, 깊이 3.6m로 최대 44명까지 승선이 가능하며 시간당 최대 46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신규 병원선 운영으로 기존 옹진군의 3개면, 9개 도서 지역에서 6개면, 17개 도서로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며 진료 과목도 기존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건강 옹진호는 공보의 3명과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 등 7명의 진료 인력이 탑승해 연 44회, 132일 운항할 예정입니다. 한편 병원선 공식 취향식은 6월 중 개최될 예정이고 취향식 이후 본격적인 정기 진료 운영이 시작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다음 달 13일까지 CES 2026에 참가할 인천 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인천에 본사나 지점을 둔 중소혁신기술기업입니다. 총 20개사를 선발해 전시 부스와 항공, 숙박,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여 기업은 CES 메인 전시관, 인천 IFEG 홍보관과 스타트업 중심 통합한국관에서 글로벌 바이어와 투자자를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비즈오케이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경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